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디 유세 현장 같은데요. 오른손으로 자기 목 근처를 이렇게 싹싹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목에 손을 갖다 대면서 이번에 지면은 제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하면서 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반절쯤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주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왼쪽에 보니까 가슴에 박남춘이라고 누굽니까? 지금 마지막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인천시장 후보인 것 같습니다. 박남춘. 이제 저렇게 저런 제스처를 취할 정도로 정말 자기가 끽 투표를 하면 이긴다. 이번에 이재명이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끽이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다. 새 정부 출범하고 바이든 방한하고 허니문 기간에도 정부 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리한 형국이다. 저는 애초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 네, 조응천 의원이 제 말을 안 듣고 이재명 후보가 기어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더니 뭐 절반쯤은 농담, 그러나 절반은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는, 어쩌다 저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안 찍어주면 나는 갑니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정치 생명만 끝날까요? 지금 두 가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지금 그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 그런 비난을 받아왔었지요. 정치 생명만 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이 피선거권을 가진 그 보통 사람으로서의 생명도 끽 할 수도 있겠다. 뭐 말이 씨된다는 얘기도 그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앞으로 불과 7일 두면 이재명 후보의 운명도 결판이 날 겁니다. 정치 생명만 끝이 날는지 덧붙여 다른 생명도 끝이 날는지 아니면 방탄조끼를 입게 될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 2명입니다. 원래 민주당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윤호중, 이제 이분이 원래 원내대표였었죠.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지현, 26살 여성. 그 N번방 사태라고 다 기억나시죠? 그때 전국적으로 그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이 박지현, 저 여성이 지금은 이제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 돼 있는데 어제 지금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전국 유세 현장을 돌면서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다 나오느냐라는 질책과 아픈 소리를 들었다. 정말 면목 없고 염치가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세요.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하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사과하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유권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시작됐던 성추문,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최강욱, 박완주, 또 하나는 조국 사태.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하고만 외교 정책. 북한이 거의 완성 단계의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상의 그 실패. 모두 다 사과하겠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제 그러자. 오늘 아침 또 그런 얘기 했더군요. 586은 용퇴해야 된다. 586. 80년대 대학 다녔던 그 사람들, 그 운동권 정치인들, 당신들은 할 만큼 다 했어. 당신들의 역할은 끝났어.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속을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박지원밖에 없네. 옳은 소리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당장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그건 개인의 입장일 뿐이야.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님 하고 선 긋고, 지금이 사과할 때냐? 김용민 의원, 사과하면 선거 절대 못 이긴다.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박지원이 잘못한 거 뭐가 있어? 박지원이. 근데 왜 박지원이가 사과해?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 숨어서 안 보이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요만큼도 잘못한 적이 없는 박지현, 저 젊은 여성이 나와서 혼자 그냥 사과하고 있네. 그래서 대리사과. 대리사과 아니야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튼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도 586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다 586입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다 586이죠. 586.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586을 물러나라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기류가 쭉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에 치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끝장난다. 본인 말이 그랬습니다. 나의 정치 생명은 끝장납니다. 끽. 그랬던 겁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앞에 2년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었고, 이제 제2기 국회의장 어제 선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김진표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분이 제 몸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 소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국회의장에 선출되는 그날 제 일성이,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니요. 이분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님, 정말 듣다 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니요.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만약 국민의힘에 국회의장이 선출했는데 국민의힘에 선출된 국회의장이
제 일성으로 제 몸에는 전통 보수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전원이 로텐도홀에 모여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장 물러나라 막 이거 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겁니다. 국회의장은 가장 중요한 권한, 여야 동수일 때 거기에 대해서 캐스팅 못을 줄 수도 있고 법안 상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들, 입법 폭주를 할 수 있는,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그 플러스 법사위원장.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 여당에게 줘야 된다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야당이 된 다음에는 야당이 가져가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한통 속이면 이제 입법 독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자기 몸속에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요. 이거는 망언입니다. 망발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하며 개파색이었고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첫 일성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검수 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스스로 법사위원으로 들어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최대 90일 동안 수기토록 한 법안을 단 17분 만에 통과시켰다. 그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 처리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그랬던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그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에 앞장선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이런 흑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지 여야 협치를 이끄는 국회의 대표가 될 것인지는 본인의 양심에 달렸다.